17명의 여성과 하룻밤에 함께한 65세 한국 남성. 그리고 일주일 뒤 그중 9명이 임신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한 남성. 이국의 땅 우간다에서 생명의 사내로 추앙받기까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길. 철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던 65세의 남성 김춘호 씨. 누군가는 그를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인쇄소를 운영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렀고 작은 인쇄소 하나로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아내의 이혼, 연락 끊긴 자식들, 하나둘 떠나간 가족들처럼 삶의 온기마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러다 그냥 사라지겠구나. 한겨울 발이 시린 새벽에도 그는 꽁꽁 언 손으로 빈 박스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지하철 광고 한 장. 지금 떠나라, 당신의 세계로.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죠. 그날 밤 그는 침대맡에 쌓아두었던 10년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행사를 찾아갔죠. 가장 멀고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선택된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낯선 곳에서 다시 숨 쉬고 싶다는 바람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간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보겠어. 그냥 바람처럼 다녀보자. 춘호 씨는 작고 낡은 배낭 하나에 속옷 2장, 옛 필름 카메라 하나를 넣고 떠났죠. 비행기에서 내려 나일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야자수 나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한국에선 느낄 수 없던 공기와 색, 온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며칠간 그는 숙소도 없이 노천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달고기 하나에 현지 맥주 한 병. 밤이면 별빛이 쏟아지고 낮이면 현지 시장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현지인 가이드가 다가왔죠. 검은 피부에 희끗한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당신 운이 좋네요. 여기서 하루 정도만 더 가면 토로 부족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춘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토로? 거긴 뭐가 있어요? 가이드는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외지인은 잘 안 받아줘요. 하지만 지금은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곳에선 아주 특별한 의식이 열려요. 당신처럼 혼자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을 위한. 춘호 씨는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의식. 그가 묻자 가이드는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설명 안 됩니다. 그냥 가보면 압니다. 단,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춘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오히려 끌렸죠. 어차피 돌아갈 집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인생 아닐까. 그렇게 그는 토로 부족이 사는 깊은 밀림 속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차도 없이 오직 맨발로 하루 반나절을 걸어 도착한 그곳. 춘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신의 이름이 전설로 남게 될 줄은. 정글을 가로지르는 낡은 트럭 위. 춘호 씨는 험한 비포장길에 몸을 맡긴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들판. 짐승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오는 열대 밀림의 입구. 그리고 멀리 하늘로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 운전하던 가이드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말했죠. 여기서부턴 걸어가야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연기 너머 그곳이 바로 이부가 마을입니다. 이부가 마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땅.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그곳은 수백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전통과 신화를 지키며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시오 엘루카, 오무카 마라카, 낯선 언어가 귓가를 맴돌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그를 따라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외지인을 보며도 경계나 멸시가 아닌 경배와 같은 시선이었죠. 주름진 손으로 추노 씨의 팔을 만지며 중얼거리는 노파. 그 앞에 무릎 꿇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마을 중심부, 오래된 거대한 나무 아래.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장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은 드디어 오셨군요. 신의 예언대로 씨앗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추노 씨는 당황한 얼굴로 장로를 바라봤습니다. 씨앗? 예언이요? 전 그냥 여행하러 온 사람이에요. 장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랜 전통이 있지. 씨앗의 제사, 즉 외부 남성의 씨앗을 받아 생명을 잇는 축제 말이야. 씨앗의 남자는 해마다 찾아오는 메마름의 축제에서 우리 후손의 생명을 부여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왜 환대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장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가뭄과 역병으로 마을 남자 대부분이 죽었지. 그때 지나가던 아랍 상인을 신이 보냈고 그 남자는 축복받은 생명을 안겨줬다네. 이후로 매 12년마다 한 명의 외지인이 마을로 들어오면 마을에서 정한 17명의 여성과 씨앗 의식을 치러 아이를 잇는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이건 예언이나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간 유지된 공동체 생존 방식이었다. 추노 씨는 놀라면서도 묘하게 끌렸다. 서울에선 폐지 줍는 늙은이였지만 이곳에서는 후손을 잇는 남자로 대접받고 있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하지만 마을 여인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우리 조상과 신의 이름으로. 좋습니다. 유튜브 TTS 콘텐츠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자극적이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표현 방식으로 3부를 디테일하게 구성해 드릴게요. 몰입감 있는 분위기와 감정선, 신비로운 부족 문화의 묘사를 강조해 극적인 흡입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3부, 선택받은 밤신의 씨앗을 나누는 의식. 밤이 되자 이브가 마을엔 크고 거대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마을 광장 한복판 붉게 타오르는 장작 불빛 아래로 남녀노소가 모여들고 전통 북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추노 씨는 마을 장로에게 이끌려 나무와 가죽으로 엮은 의복을 입었다. 머리엔 풀로 엮은 왕관, 허리에는 말린 씨앗과 조개껍질로 장식된 띠, 그리고 양손엔 생명의 축복을 의미하는 흰색 천이 감겨 있었다. 그는 마치 전설 속 주인공처럼 천천히 광장 중심의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이브가 부족의 생명을 이어줄 존재에게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제단에 도착한 추노 씨 앞에 한 줄로 서 있던 여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수는 무려 17명. 하얀 전통 의복을 입고 머리에 생화를 꽂은 여성들. 어떤 이는 물동이를 이고 어떤 이는 뽕나무 잎을 펼쳐 손 위에 올렸고 또 어떤 이는 손끝에 천천히 꿀을 떨어뜨리며 추노 씨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이브가 마을에서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여신들로 선발된 이들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마을의 농부, 무녀, 치료사, 직조 여인, 춤꾼 등 다양한 역할의 여인들이 함께 모였다. 장로는 조용히 선언했다. 이 의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신과 조상, 대지의 혼이 함께하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장로의 외침이 끝나자 마을 여성들이 하나둘 추노 씨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부드러웠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다. 북소리가 고조될수록 여인들은 춘호 씨에게 작은 씨앗 주머니, 꽃, 과일, 향초 등을 건넸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짧게 눈을 마주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춘호 씨는 자신이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대형 풀텐트. 그곳은 선택받은 밤에만 사용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춘호 씨는 장로의 인도 아래 그곳으로 향했고 17명의 여인들은 북소리와 함께 한 명씩 순서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풀잎이 바람에 사르르 흔들렸고 멀리선 부엉이 울음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리고 깊게 이어졌다. 천천히 한 사람씩 그 앞에 다가온 여인들은 맑은 눈빛으로 춘호 씨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춘호 씨는 그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다. 거칠어진 그의 손 위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서가 그 짧은 접촉 안에 오롯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숨소리와 조심스러운 미소를 나눴다. 밤은 깊었고 별빛은 그들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풀로 엮인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작은 등불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삶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희망을 가만히 눈빛과 손끝으로 전해주었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교감이었고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의식 그 자체였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 밤은 따뜻하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일주일 후 이브가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북과 손북이 울려 퍼졌고 어린아이들은 꽃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전통 의상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의 시선은 곧 그들 곁에 서 있는 춘호 씨를 향했죠. 임신입니다. 9명이나요. 마을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장로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신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그는 시앙파타이, 생명을 부르는 사내. 순식간에 북소리가 더 커졌고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남성들은 두 손을 모아 춘호 씨를 향해 절을 올렸고 여인들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외쳤죠. 시앙 파타이, 시앙 파타이. 그러자 춘호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나 같은 게 대체 뭘 했다고. 서울의 골목길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살던 그가 이 낯선 땅에선 존재 자체로 축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눈빛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당신은 우리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3도. 춘호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말 한마디가 그를 단단히 일으켜 세웠죠. 내가 무너졌던 인생. 이곳에 와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거. 가족의 온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 그리고 삶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낯선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1년 후, 춘호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여유로운 몸짓, 그리고 늘 입가에 머무는 미소. 그는 이제 우간다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제 후원가로 변신했다. 이브가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며 씨앗의 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문화재단과 연계하는 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사람은 인생의 씨앗이 어디서 움트는지 모릅니다. 전 제 마지막 씨앗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한 남자의 절망과 외로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땅에서 새 생명과 존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고민 중이신가요?